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K리그에서 셀틱으로 직행했던 양현준 선수,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양현준 선수가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최고의 명문팀 바이에른 뮌헨과 UEFA 챔피언스 리그 올 시즌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였는데요. 홈에서 0대2로 끌려가던 셀틱은 양현준 선수의 도움을 통해 2차전을 앞두고 16강 진출에 희망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골을 어시스트했기 때문에 영국 현지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가 잠시 주춤하고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선발 명단에 들지 못한 가운데 양현준 선수가 한국인 유럽파의 챔피언스리그 센세이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FA컵 포함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양현준 선수는 셀틱의 새로운 에이스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후르아시 쿄고가 팀을 떠나면서 주목받고 높아지고 있는 양현준 선수의 활약상, 바이에른 뮌헨전 플레이 세부 장면과 스코틀랜드 언론 현지 평가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는 2024-2025 시즌부터 36개 팀이 리그 페이즈 8경기를 리그 방식으로 치르고 그 순위에 따라서 16강 진출을 가리게 됐는데요. 1위부터 8위까지가 16강에 직행하고 9위부터 24위까지 팀이 홈앤더 어웨이로 플레이오프를 거친 후 승리한 8개 팀이 16강에 오르는 방식입니다. 2일차 경기에서는 벨기에 클럽 브리헤가 아탈란타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깜짝 이변을 만들었고요. AS 모나코는 홈에서 벤피카에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한 페예노르트는 홈에서 AC 밀란의 1대0 승리를 거두며 이번 플레이오프 1차전 2일차 경기에서는 여러모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셀틱은 비록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1대2로 패배했지만 말씀드린 양현준 선수의 추격골 어시스트를 통해 2차전 경기 한 골 차로 마주하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한 현실적인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기록을 살펴보시면 셀틱이 충분히 2차전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브렌단 로저스 감독은 스완지 시티와 리버풀에서 본인의 지도력을 확실하게 입증했고 가장 최근에 맡았던 프리미어리그 팀인 레스터 시티에서도 깜짝 FA컵 우승을 이뤄내며 토너먼트의 강자로서 모습을 보였죠. 이 경기 1대2로 졌지만 셀틱의 기대 득점이 오히려 1.34골로 0.94골인 바이에른 뮌헨보다 높았습니다. 경기 막판 총공세, 특히나 양현준 선수가 교체로 들어간 이후 만들어냈던 기회들은 충분히 셀틱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최소한 동점은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슈팅 숫자 9대10으로 셀틱이 하나밖에 부족하지 않았고 다만 차이는 케인이 이날 결정력을 폭발한 바이에른 뮌헨이 10개의 슈팅 중에 5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2골을 만들어냈던 결정력이 빛났기 때문이지, 셀틱도 만약에 후르아시가 있었거나 혹은 다른 조금 더 결정력 높은 동료 선수들이 있었다면 양현준 선수가 만들어냈던 기회들이 충분히 동점골 내지 역전골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날 경기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시면 양현준 선수가 없었던 전반전 셀틱은 거의 아무런 기회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전반 종료 직전에 선제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두 번째 골까지 얻어맞으면서 완전히 승기가 기운 것 같았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양현준 선수가 교체 투입됐고 투입된 이후 곧바로 추격골을 어시스트했고 그 뒤에 경기 내내 가장 위협적인 기회들이 셀틱에게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날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셀틱은 4-3-3 포메이션에서 마에다와 이다, 퀸 선수를 3톱으로 배치했고 하타테, 맥그리거, 엥겔스의 3미들, 테일러, 트러스티, 카터비커스, 존슨이 포백, 카스퍼 슈마이켈이 골문 지켰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케인을 원톱으로 두고 사네, 무시알라, 올리세가 2선 공격수,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고레츠카와 키미히, 포백은 하파엘 게헤이루, 다이어, 우파메카노, 라이머로 구성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이 유일한 이탈이었고 그것이 어찌 보면 양현준 선수가 들어갔을 때 셀틱 수비가 정신없이 흔들렸던 이유, 무엇보다 다이어가 양현준 선수의 속도와 드리블과 빠른 플레이를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흔들렸던 점이 주요했죠.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 양팀 모두 통틀어서도 양현준 선수가 빛났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에 코망, 그나브리, 이토 히로키 그리고 토마스 밀러를 투입했지만 그나브리만 소파스코어의 통계 기준 평점 7.0점으로 준수했다는 평가였고 나머지 선수들은 부진했다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셀틱 역시 먼저 65분에 슐럽과 조타를 먼저 투입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77분에 퀸을 빼고 오른쪽 측면에 배치했던 양현준 선수가 7.4점의 평점을 받으면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거든요. 선발 출전한 선수들을 통틀어서 보더라도 오른쪽 풀백인 존슨이 7.5점을 받은 것 다음으로 높았던 0.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았던 양현준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심지어 추격골을 직접 득점한 마에다 다이제의 평점이 6.8점이었으니까 양현준 선수가 이날 경기 셀틱 최고의 선수였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양현준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13분 동안 되었는데요. 거의 공격 영역 우측을 다 지배하고 있죠. 사이드 플레이도 됐고 하프 스페이스도 들어갔고 문전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한 차례 슈팅이 아쉽게 빗나간 장면도 있었고 8번의 패스 중에 6번을 연결했으니까 패스 성공률 자체는 75%지만 2번밖에 패스 미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름 패스를 연결하면서도 슈팅으로 연결된 키패스를 무려 3개나 기록했다는 것. 13분 동안 3개의 키패스를 기록을 했고 또 그중에 1개의 도움, 1개의 빅찬스 창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만 더 있었다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료들의 결정력이 좋았다면 충분히 동점골까지 어시스트하며 멀티도움으로 이날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지상 경합에서도 2번 중에 1번 이길 정도로 힘에서도 밀리지 않았던 양현준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77분에 교체 투입돼서 79분에 기록했던 양현준 선수의 코너킥 상황 추격골 도움 장면을 보시면 우측에서 올라온 코너킥 1차적으로는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헤더로 잘라냈고 그 다음에 재차 헤더 연결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뒤로 흐른 공을 양현준 선수가 다이어의 뒤쪽에 있다가 그 앞으로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파고 들어오면서 차이를 만든 거예요. 가만히 서서 공이 흘러 들어와서 운 좋게 연결한 게 아니라 케인이 헤더하러 앞으로 나가면서 생긴 앞공간, 그 다이어의 앞쪽을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지금 보시면 다이어는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그리고 주목할 점이 골문 앞에서 바로 밀어넣기만 했던 마에다 다이젠이 기록한 이 골의 기대 유효 슈팅 값이 0.99니까 99% 확률로 유효 슈팅이 되어야만 했던 완벽한 기회였고 기대 득점값도 0.69골인데 페널티킥의 기대 득점값이 0.75골, 즉 75%의 득점 확률이라고 본다면 이 장면도 거의 그에 준하는 완벽한 기회를 양현준 선수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양한 앵글로 보시면 헤더로 떨어진 공을 양현준 선수가 받았을 때 그제서야 다이어가 막기 위해 움직이지만 물론 제가 봤을 때도 양현준 선수가 이 상황에서는 패스를 노렸다기보다는 슈팅을 하려고 발을 크게 들어서 이제 시도한 것 같은데 이 휘두른 공이 분명히 행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빗 맞고 벗어나거나 제대로 임팩트가 된 게 아니라 빗 맞아서 바운드가 되면서 튀어오르고 마에다 다이젠의 머리 앞으로 흐른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마에다 다이젠도 침착하게 반응을 빨리 하면서 헤더로 밀어넣으며 2대1이 되는 골을 넣은 것이죠. 실제로 이 골이 터졌을 때 마에다 다이젠이 양현준 선수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너가 도와준 골, 너가 만들어준 골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추격골을 만든 것에 이어 계속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었던 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 장면에선 조금은 행운이 따랐다면 그 이후의 플레이는 행운이 아닌 실력으로 만든 장면이었는데요. 추격골 도움 2분 만인 81분에는 주장 맥그리거가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서 올려준 컷백을 사실상 투톱에 가깝게 문전에서 경합해주던 양현준 선수가 뒤로 살짝 내려오면서 온몸을 던지고 다리를 쭉 뻗으면서 이 공을 뒤에서 달려들어온 하타테 레오에게 밀어줍니다. 그리고 하타테 레오가 이 공을 받아서 한 번 접고 때린 슈팅이 아쉽게도 바이에른 뮌헨 수비에 6탄방을 걸려서 막히고 말았어요. 이 슈팅이 골문 안으로만 갔더라면 충분히 역시 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은 워낙 수비 숫자가 많았다고 문전에 에워스턴 선수가 많았다고 한다면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나왔던 이 장면은 양현준 선수의 개인적인 장점과 더불어 동료 선수들의 기회 미스가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우측 사이드에서 공을 운반하기 시작했던 양현준 선수가 무려 3명의 바이에른 뮌헨 수비 사이에 압박을 흔들면서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날카롭게 스루 패스를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던 오른쪽 풀백 존슨에게 밀어줍니다. 오른쪽 사이드에도 한 명의 공격수가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수비가 분산될 수 있었고 그때 3자의 움직임, 뒤에서 슬쩍슬쩍 올라오고 있던 존슨이 정말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긴 했지만 그 존슨을 보고 양현준 선수가 존슨이 받기에 딱 알맞은 강도와 속도로 패스를 밀어줬고 이 패스를 받아서 존슨이 문전 우측을 파고들어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하필이면 노이어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선방에 막힌 것이죠. 그러나 보여드린 이 3번의 키패스 그리고 하나의 도움과 빅찬스 창출은 분명 양현준 선수가 앞으로 유럽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점차 자신감을 쌓고 경기를 뛰게 해주니까 살아나고 있다는 것, 자신의 능력이 거품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레이스 로버스와 스코틀랜드 FA컵 경기를 마치고 나서
셀틱 현지 언론 역시 그동안 양현준 선수가 조금은 과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본인의 능력이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기대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서도 외신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유럽 축구 팀들의 전문 미디어를 산하로 운영하고 있는데, 셀틱 버전 미디어 셀틱 FC 온 SI의 경기 후 평점을 보시면 교체로 들어간 양현준 선수가 10점 만점에 7.5점으로 셀틱에 출전한 전체 선수들 중에서도 상위권 5손가락 안에 뽑혔습니다. 양현준 선수의 이날 활약에 대해서는 바이에른 뮌헨의 골문 앞에서 공을 빼앗아 내며 마에다에게 연결해 셀틱의 유일한 골을 만들어냈다, 교체 투입되자마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라고 언급했습니다. Immediately made an impact,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짧은 출전 시간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팀을 도왔고 2차전에서 열릴 뮌헨과의 원정 경기에 희망을 살릴 수 있는 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사실은 무승부로 갈 수 있었던 기회까지도 끝까지 추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셀틱 전문 미디어 67 헤일의 평점은 조금 더 두각이 드러나는데요. 아쉬운 패배, 홈에서의 패배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수들에게 높은 평점을 주지 않은 가운데 6점을 부여한 양현준 선수는 교체로 들어온 조타, 슐럽이 받았던 4점, 극도로 부진했다는 평가를 넘어서는 아주 좋은 평가였어요. 양현준 선수에 대해서 코너킥 상황에서 즉각적인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셀틱의 골을 만들어줬다, 마에다의 골을 만들어줬다라고 했고, 셀틱이 경기 막판 번성하는데, 공격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빅 파트,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프라는 얘기가 셀틱의 애칭이기 때문에 셀틱의 막판 총공세의 중심이 양현준 선수였다고 셀틱 전문 미디어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현준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경기에 나온 도움이 그저 지금 단순히 한순간 반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 시즌 한국인 트리오가 셀틱으로 향했는데 오현규 선수는 결국 기회를 잡지 못하고 벨기에 행크로 이적했고, 권혁구 선수는 올 시즌에도 다른 스코틀랜드 팀으로 임대를 가서 하이버니 안에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양현준 선수만이 셀틱에 남아있고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기회 속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물론 그 출전은 교체 출전이었지만 공식전 22경기까지 뛰면서 2득점 4도움으로 벌써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공격 포인트 중에 주목할 점은 최근 한 달 사이에 2골 3도움, 5개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면서 후반기 들어서, 올해 들어서면서 양현준 선수의 활약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월 14일 던디FC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기면서 중요한 승점을 얻어내는 데 있어 선발 출전해서 첫 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당장 지난 주말 2월 8일에 레이스 로버스와 스코틀랜드 FA컵 5라운드 경기 16강전에서 또 한 번 선발 출전해 5대0 대승을 이끈 1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친 겁니다. 물론 레이스 로버스가 2부 리그 팀이지만 지난 시즌 2부 리그 2위였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떨어지며 승격하지 못한 팀이고, 올 시즌도 승격권에 있는, 승격이 유력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상 1부 리그급의 팀을 상대로 이런 엄청난 활약을 펼쳐보였고, 그로 인해 스코틀랜드 지역 언론, 영국 언론에서도 양현준 선수를 지켜보고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 이렇게 출전 기회가 늘어나고 있고, 또 브렌단 로저스 감독도 챔피언스리그와의 병행 속에 선발 출전 기회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였던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도 2대4로 졌을 때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73분이나 뛰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그때 경험이 이후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13분 뛰면서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하면서 셀틱의 확실한 공격 자원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출전 시간, 그리고 어찌 보면 선발 출전 기회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든 것입니다. 셀틱의 다음 경기는 2월 16일 일요일 0시 던디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인데요. 던디 유나이티드가 현재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3위입니다. 물론 현재 1위인 셀틱이 승점 66점으로 2위 레인저스와의 승점 차이를 무려 13점이나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리그 우승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안전한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 또 집중을 할 텐데, 어찌됐거나 양현준 선수는 던디와의 경기에도 꽤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으면서 최근의 경기 감각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고, 2월 19일 새벽
새벽 5시 바이에른과의 원정 경기에서 과연 한 골 차인 이 승부를 뒤집고 바이에른 뮌헨을 탈락시키며 깜짝 16강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주목과 또 그 많은 상황에 대해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이후 2월 22일 토요일 밤 9시 30분에는 권혁규 선수가 임대되어 있는 하이버니언과 셀틱이 원정 경기를 치르기도 하는데요. 과연 양현준 선수 올 시즌 마침내 터진 포텐 어디까지 그 활약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양현준 선수의 활약상, 한국인 유럽파들의 최신 소식, 현지 반응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